네,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026676-0114, 026676-0114. 여러분의 전화를 거시면 지금 생방송이니까 여러분들 네. 저희 전문의 선생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저희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말 저도 좀 허리가 좀 안 좋은데 그쵸. 정말 지긋지긋해요. 아까 누가 지긋지긋한 허리 이렇게 앞에 우리 그 앞에 나왔잖아요. 어? 시그널에. 근데 요새 마음에 맞아. 지긋지긋해. 그렇죠. 나흘만 하면 또 아프고. 디스크도 그렇고 협착도 네. 그렇고 주변에 근육도 그렇고 인대도 그렇고 이게 뭐 좀 움직이면 인대가 또 압력에서 붓고 아프고 누워지고 정말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 병인데 누가 하나 이해를 못하는 이런 심정 여러분 이 시간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심정을 정말 다독거리고 정보를 주고 치료법을 알려줄 선생님이 이분 야구선수 아닙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병규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6676-0114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예, 점이 안녕하세요. 궁금하신가요? 저희 아버지신데요. 네. 35년 동안 좀 직업군인으로 근무하셔가지고요. 네. 네. 훈련도 좀 많으셨고, 근무로 좀 항상 허리에 통증이 좀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날씨가 좀 추워지니까 좀 더 심해지시는 것 같고, 그렇죠. 거동도 좀 불편하셔 보여요. 예. 그리고 엉치하고 다리에 조금 더 저리시는 게 좀 보이시고요. 네. 예. 그 병원에 혹시 가신 적이 있나요? 예, 병원에서 그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를 좀 맞고 나서는 잠시 좀 호전됐다가 예. 다시 재발된 상태입니다, 현재. 아, 그래요. 그 계절이 추워지면 좀 그 계절이 변할 때 자주 좀 이렇게 아프셔서 못 일어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참 제가 그 심정 압니다. 경험을 하셨어요. 제가 네. 조금 전에 그 네. 방송 들어오기 전 선생님한테 제 건으로 좀 인터뷰를 좀 상의를 한참 드렸던 비슷한 내용인데 네. 한번 이런 분 많다니까요. 이게 척추 질환을 우리가 보통 허리가 아프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면 디스크가 얼마나 신경을 눌러서 아프냐를 이제 제일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대부분 환자들이 다 눌러서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경을 눌러서 아픈 것도 있지만 디스크나 관절이 닳아서 생기는 병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급성병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병이고 대개 이런 사람들은 누가 봐도 환자인 줄 압니다. 아프고 뭐 다리가 터질 것 같기도 하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오니까 대부분 환자 취급을 받는데 척추나 관절이 이렇게 닳아서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은 폐병처럼 그냥 무리하게 쓰면 아프고 쉬면 느려지는 양상. 근데 이런 환자들이 겨울철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근육이나 인대가 이제 긴장해서 뭉치게 되면 아픈 빈도가 좀 더 세지고요. 환자분이 지금 치료받았던 신경 차단술 주사는 그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단계 중에서 2단계 치료입니다. 보통 1단계가 약 먹고 물리 치료하는 거, 2단계가 차단술, 3단계가 시술이라고 해서 오늘 말씀드릴 치료법이고 4단계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척추 질환이 해결되지 않는데 마지막 종착지인 수술이 4단계 치료인데 2단계 치료를 받으신 겁니다. 효과는 있는데 작용 시간이 좀 짧다. 이걸 좀 길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받았던 치료법보다 좀 더 효과가 오래가는 3단계 치료로 올라가는 게 맞고요. 3단계 치료 시술법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하는 거, 고주파, 레이저 아니면 또 풍선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시술법이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환자가 아픈 게 수술까지는 아닌 것 같고 수술보다는 지금 현재의 치료법도 중간에서 찾아야 돼서 아마 시술법 중에서 환자분 뭐 사진이나 아픈 양상을 보고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3단계에서 어떤 치료법을 이분한테 좀 활용하면 도움이 될까요? 뭐 봐야겠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디스크가 모양이 조그맣게 뾰족하게 나온 거냐 아니면 넓게 나온 거냐. 예. 디스크 높이가 있으면서 유지되면서 신경을 압박하느냐 디스크가 닳아져서 좁아지냐. 그러니까 신경 나가는 허리 신경이 나가는 통로를 신경강이라 하고 네. 거기서 빠져나가서 다리로 가는 통로를 신경공이라 하는데 신경강이 좁아져 있느냐 신경공이 좁아져 있느냐에 따라서도 환자한테 맞는 치료법을 예.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네. 이제 아무래도 환자의 아픈 양상과
MRI 사진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한 예. 네.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 그 고주파 같은 걸 좀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그 아버님 잘 모시고요. 요렇게 저희가 또 내용을 압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프시다 그러면 꿰면하 그러지 마시고 잘 가까운 그 전문병원 네. 모시고 가셔가지고 어떻게 잘 그 치료해 주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02-667-0114번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볼까요? 네. 네. 잠시 후에 연결하도록 하고요. 네. 자,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날씨 좋아가지고 야외 활동 많이 하는데 허리 아프셔서 또 못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등산 갔다 와서 또 아프신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게 제 얘기예요, 지금 그게. 네. 실제로 그런 분들 많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네.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야외 활동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무슨 동호회 활동도 많아서 무슨 매니아층들이 많습니다. 사실 매니아가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과사용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네. 본인 한도를 벗어나서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 친구들도 요즘 하루에 그냥 설악산 공룡능선 같은 뭐 돌산을 뭐 하루 만에 주파했다고 자랑하는 친구도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부상을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배드민턴 너무 과하게 치는 사람들 때문에 어깨 치료하는 환자들도 많아지고 마라톤이나 지금 말한 등산이나 골프 같은 게 너무 밤새도록 스크린 골프 가다 밤새 디스크 터져가지고 온 분들도 있어요. 밤새 그 골프 치다가. 예. 그렇군요. 그래서 환자들이 자기 능력을 벗어나도록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기 능력껏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단계별로 조금씩 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심하게 하는 거는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제가 이태원 사는데 집이 그 남산에 가끔 올라가요. 근데 네. 그 남산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내려올 때 한 60km로 내려와요. 60km, 70km 정도. 그런데 뭔가 돌 같은 것에서 탁 쳐갖고 이렇게 넘어지는 봤는데 기절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걸 왜 위험해요. 이렇게 빨리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빨리 가시려고 그러나. 네. 하여튼 여러분 자기에 맞게 좀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갑자기 또 아프게 되면은 병원 가는 것보다 뭐 찜질하시거나 아니면 뭐 사우나 가시거나 이렇게 뜨거운 걸로 어떻게 좀 해결하시려고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고 할 수 네. 있는 게 그 온찜질입니다. 근데 네. 이제 그 환자에 따라서는 온찜질이 나은 사람도 있고 냉찜질이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온찜질을 먼저 하시는데 온찜질은 기본적으로 이 과거부터 아팠던 퇴행성 질환 환자한테는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과하게 운동을 하거나 그래서 뭐 붓거나 멍들거나 피멍이 든 상태에서 뜨거운 걸 다 해주면 오히려 염증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뭐 갑자기 삐끗해서 붓거나 네. 멍들거나 한 데는 냉찜질을 한 3일 정도 해서 붓기나 염증을 가라앉힌 다음에 단계별로 온찜질로 이동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무조건 뜨거운 것만 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예. 염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제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저도 뜨거운 데 들어가거든요. 아프면. 네. 별 효과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럴 이제 때 저 같은 보통 경우는 이게 냉찜질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 몸이 이제 단열체입니다. 지방층도 있고 근육층도 있어서 뜨거운 찜질이 맞는데 핫팩 뜨거운 온찜질은 효과는 있는데 그 표면서부터 한 3, 4cm만 효과가 있는 거죠. 단열 효과 때문에. 그래서 네. 그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하다 보면 초음파나 전기치료 같은 거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은 좀 더 깊이 있는 심부 근육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온찜질이 맞는데 그 핫팩만으로는 더 심부 근육이 네. 뭉쳐 있는 경우에는 그런 초음파나 전기치료 같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예. 환자가 아픈 게 단순히 그 국소적으로 근육만 뭉쳐서 아픈 경우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허리, 뭐 다리 이렇게 뭐 디스크면 이게 허리부터 시작해서 다리로 내려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신경줄 따라 아프냐, 근육 따라 아프냐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아무래도 좀 네. 전문적인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네. 좀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네. 치료법들 아까 3단계, 4단계는 나중에 하고요. 수술이니까 이 3단계 과연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좀 쭉 계속 이제 그걸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비수술 치료법으로 좀 어떤 것들인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뭐 시술이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오늘 이제 두 종류를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비교적 최근에 나온 첨단 치료법이고요. 예. 그 첫 번째 말씀드릴 게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고 두 번째가 풍선 확장술입니다.
두 가지 전부 다 꼬리뼈를 통해서 신경을 차단하고 약물 치료하고 있는 방법인데 좀 더 비교적 과거에는 관만 넣어서 약물로 치료하던 거를 이제 직접 내시경으로 보면서 레이저로 치료할 수도 있고 네. 또는 네. 좁아진 부분을 풍선을 부풀려서 늘어붙어 있는 유착 조직을 띨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동영상 직접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 들어볼까요? 네. 네. 동영상 함께 저희가 보겠습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말씀드릴 게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꼬리뼈를 통해서 카테타라고 하는 가느다란 관이 들어가는데 이 관 안에는 레이저 관도 들어가고 환자를 직접 병변을 볼 수 있는 내시경 모니터도 다 연결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신경 나가는 통로 부위를 찾아보고요. 지금 빨갛게 보이는 저런 병변이 디스크가 튀어나온 병변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위를 우리가 찾게 되면 직접 레이저를 쏴서 병변을 사이즈를 줄이는 거죠. 레이저는 고체 디스크나 인대 조직을 직접 기화시키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서도 바로 병변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 뭐 끝까지 저기 목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네. 이제 길게만 그렇게 되면 네. 이제 작업 공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너무 힘드니까 예. 대개 이제 허리는 꼬리뼈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목은 목적은 등 쪽에서 목적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개발돼 있는데 예. 그 레이저는 아무래도 이제 열도 나고 예. 직접적으로 이제 구부러지는 성격보다는 직진 성향이 있기 때문에 허리에만 주로 이용을 하고요. 예. 그렇군요. 목에다는 고주파 같은 저열 치료 네. 기구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 내시경을 계속 이렇게 삽입을 해서 상태를 확인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병변을 제대로 찾지 못했던 분들한테도 좀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부 네. 환자들 중에는 무조건 이제 디스크가 MRI에 진단되고 협착증이든 뭐든 병변이 진단돼야 이제 치료를 과거에는 했었는데 환자들 중에는 MRI를 찍어도 환자는 아플 만한 병이 없는데 아프다고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환자들을 이런 치료법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병변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네. 과거에는 네. 나오나요? 예. 네. 과거에는 우리가 여기 보이네. 환자가 환자가 전혀 병변이 없다고 생각했던 환자인데 예. 환자는 계속 요통이나 엉치 통증이 있었고요. 예. 이런 사람들을 직접 내시경을 넣어서 찾아보니까 봤더니 어떤 예. 상태든가요? 지금 신경 주위에 왼쪽에 보이는 허연 게 무슨 거미줄처럼 늘러붙어 있는 조직이 예. 있습니다. 그게 유착 조직이라고 그래서 신경이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다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활동을 하려면 숙이거나 뒤로 제끼거나 여러 동작을 할 수 있는데 저 유착 조직이 신경을 못 움직이게 해서 땡기는 거고요. 네. 오른쪽에 보이는 건 혈관 조직입니다. 이 혈관들도 신경을 움직일 수 있는 거를 제한을 해서 거미줄을 딱 붙잡고 있어서 환자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신경이 땡겨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레이저를 통해서 다 제거를 함으로써 신경이 이렇게 우리가 움직여도 신경이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줌으로써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병변 부위를 직접 보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통증 완화도 그렇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꼭 쪽집게로 이제 정말 치료한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렇죠. 쪽집게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직접 우리가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좀 그 MRI로만 확인하던 거를 직접 2중, 3중으로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입니다. 발전된 시스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경막의 내시경 그 치료 사례들도 보면서 저희 설명을 좀 더 들어보도록 네. 할까요? 네. 특징 좀 알아봤는데요. 네, 환자 이게 치료법인데 네. 과거에 우리가 치료했던 환자들 중에서 예후가 좋았던 환자들을 좀 보겠습니다. 예.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왼쪽에 시술 전에 디스크도 튀어나오고 신경 빨간 동그라미 안에 신경 나가는 통로가 좁아져 있었던 부분이고요. 예. 이제 오른쪽 시술 중에 들어가서 신경이 제대로 위치했는지 신경 안쪽인지 신경 바깥쪽인지를 보기 위해서 염색약을 넣어서 시술 중에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시술 사례 이제 좌측 상단에 보이는 시술 전에 있었던 부분이 시술 후에는 튀어나온 디스크 부분이 깔끔하게 제거돼 있던 거고 네. 환자분은 60세 여자 환자였고 환자 시술 전 증상으로는 허리를 약간 구부렸을 때 통증이 있으면서 다리가 저렸었고 특별히 이제 마땅한 치료법 뭐를 해도 좋아지지 않던 환자가 시술 후에 허리와 다리가 통증이 호전된 케이스입니다. 네. 이런 거는 바로 결과가 이제 확인되기 때문에
뭐 시간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허리 하면 디스크 그러는데요. 네. 네. 참 디스크가 또 억울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네. 그거 말고도 이게 지금 치료법이 다른 그 질환에도 기저 질환에도 좀 네, 효과가 맞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허리 통증은 이제 가장 디스크병으로 이제 대표적인 건데 뭐 협착증이나 척추에 공식적으로 생긴 병명만 한 20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시술로 좋아질 수 있는 병을 몇 가지를 본다면 보통 허리 디스크병, 그 추간판 탈출증이 정식 명칭입니다. 그거와 그 협착증 환자, 그 다음에 수술을 했는데 아까 MRI 뭐 찍고도 병이 있는데 뭐 검사로는 특별히 이상이 안 나왔다는 것처럼 네. 수술 후 유착이라는 거는 검사를 하면 별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유착 때문에 아픈 사람들도 이런 시술에 도움이 되고요. 예. 그 디스크 자체가 이제 블랙 디스크라고 디스크 자체가 수분을 갖고 있는데 수분이 빠져서 생기는 퇴행성 디스크에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전화번호 한번 고지를 해주실까요? 네, 네. 전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6676-0114번 주시면 친절하게 바로 상담 드릴 겁니다. 네.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니, 제가 허리가 아파서 그러는데요. 네. 그 허리, 그 전에 교통사고 나서 오른쪽이 조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한 2년 됐는데 나섰는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로 왼쪽이 아프거든요. 근데 처음에 아플 때는 막 이게 응치까지 막 다리까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허리 가운데 뼈하고 양쪽 옆구리 이렇게 툭 튀어나온 뼈 있죠? 네. 네. 그 다리로 내려오는데 옆구리 예. 그 배하고 살 붙었네. 거기가 더 많이 아프거든요. 병원에 혹시 가보셨어요? 그치, 내가 담임 병원에 갔지요. 그때 거기서는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뭐 허리가 골절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뭐 엑스레이나 뭐 MRI 이런 거 좀 찍어보셨나요? 엑스레이는 찍고 MRI는 못 안 찍어봤어요. 찍어보셨고. 자, 그 선생님 연결시켜 드릴게요. 네. 선생님, 네. 네, 과거에 2년 전에 아팠던 양상하고는 좀 다른 거고 그거와 연관을 지을 필요는 없으신 거고요. 예. 지금 아마 골절이라고 하셨는데 골절은 아마 이번에 다친 골절은 아니신 것 같고 예. 과거에 골절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예, 과거 골절이었던 것 같고 그게 지금 이제 과거라면 아주 옛날에 그렇죠. 그랬단 이제 말이죠. 2년 전이 될 수도 있고 그거보다 더 먼저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전에요. 네, 그 내가 병원에 입원했던 선생님 말이 네. 디스크 증상이 좀 있었다 그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선은 그 MRI를 찍으면 이게 골절이 이번에 다친 골절인지 과거의 골절인지 그리고 골절과 연관돼서 다른 그 신경을 압박하는 증상에서 다리가 땡긴 건지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디스크와는 골절과는 무관하게 디스크나 협착증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디스크라는 게 우리 몸에 23개나 있어서 꼭 한 마디만 이상이 있지도 않고 여러 마디가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지금 아픈 양상으로 봐서는 뭐 절대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찾아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리는 뭐 시술 부분이나 이런 거로도 가능하고 척추 골절이 만약 급성이라면 척추가 더 이제 아래쪽에 골절이 돼 있으면 하중을 많이 받아서 허리가 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진행을 막아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엉치가 아픈 거는 척추가 디스크 병이 있든 협착증이 됐든 골절이 있든 모든 척추 질환의 가장 마지막입니다. 대개 배꼽 아래, 허리띠 닿는 바로 밑에 라인은 근육이 붙는 자리여서 모든 척추 통증의 마지막 부분이어서 엉치 통증은 무슨 병을 갖고 있다라고 확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허리병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는 거기가 아프니까 그런 것들은 뭐 진료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거 갖고 무슨 병이다 확진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정확하게 MRI부터 찍어서 확진을 받으시고
그거에 맞는 치료법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어머니께서는 지금 저게 자꾸 그 옛날에 그 사고 당했던 거에 그것만 갖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계속 이어지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람은 이제 노화도 될 수 있고 다른 네. 또 질병, 허리에 관련된 질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다각도로 그거 말고도 또 이제 다른 또 허리에 새롭게 생기는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한번 포인트를 맞추셔서 한번 진료를 받으신 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번은 방송 끝나고 한번 전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빨리 끝하시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네,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무릎이요. 네, 네. 무릎이 좀 약간 좀 하찮아서 연골 주사를 네. 맞았는데요. 예. 이 연골 주사를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만져갖고 2번을 그 맞고는 이상이 없었는데 3번째 맞고는 아주 아예 이제 걸음을 못 걸어버려갖고 지금 병원에 지금 한 2주 가까이 지금 입원하고 있는데 그 어떻게 되는가 해서요.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4살 예. 제 본인이 아니고 예. 태예요. 그 무슨 다치거나 그런 일은 없으셨고요. 예. 아니 네. 그러니까 그 무릎이 약간 안 좋으니까 무릎 그 보호하는 그 측면에서 연골 주사를 맞으란다고 그래서 맞은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죠. 연골주사가 선생님 뭐 아시겠죠? 네, 예, 뭐. 지금 척추질환은 아니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한번 그러니까 대답을, 척추와 관련돼 있는 이게 척추가 아픈데 무릎도 아플 수 있다. 그러면 대개 이제 척추는 배꼽주에 있는 허리 3, 4번의 병이 생기면 3번과 4번 사이에 생기면 무릎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이 엑스레이를 찍고 치료를 받으신 거 보면 무릎 자체에 이상이 있으신 거고 그 뭐 인공관절이나 이런 치료를 권유받은 게 아니고 무릎 주사를 받았다면 심각하지는 않으신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보통 그 연골 주사는 3회나 4회 정도를 일정 간격으로 맞는 것이 원칙이고요. 혹시라도 갑자기 아파질 만한 원인이 있었나, 이제 주사 맞은 부위에 염증이 있지 않나, 아니면 지금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병에 비해서는 치료 수위가 너무 낮진 않나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하시는 게 낫고요. 지금 전화 상담만으로는 척추보다는 무릎 자체에 문제가 있으신 거로 판단이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허리 아프면 무조건 디스크다, 협착증이다, 뭐 이 치료를 받아 이것이 아니라 정말 광범위하게 허리에 문제가 있고 아프신 분들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긋지긋하게 뭔지 모르게 지긋지긋한 허리 질병을 저희는 정말 꼼꼼하게 오늘 여러분들과 상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전화 부탁드리고요. 02-6676-0114번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드는 그 전화번호입니다. 네. 전화 자,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풍선 확장술이라는 내용 또 네. 저희가 많이 그 의술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또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풍선 확장술이라는 거는 과거에는 꼬리뼈를 통해서 관을 넣어서 약물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약물이 투입이 안 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 그 MRI 말고 이제 우리가 내시경으로 봤을 때 늘러붙어 있는 거미줄처럼 생기는 유착 조직입니다. 네. 걔네들이 이제 늘러붙어 있으면 그쪽으로는 약물이 들어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네. 그쪽 부분이 병인데 그쪽으로 약물이 투입이 안 되니까 그쪽 부분은 늘러붙어 있는 걸 띄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풍선입니다. 그래서 이 카테타, 내시경 안으로 이제 카테타를 넣어서 치료를 하는데 그 안에다가 풍선을 넣어서 병변 부위에 들어가서 풍선을 생리석 식염수라고 해서 그 소금물을 넣은 풍선을 네. 병변 부분을 부풀려서 늘러붙어 있는 유착 조직을 띄워놓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염증을 완화하는 약물 투여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풍선 확장술의 기본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네. 저 아직 우리 그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인데 뼈와 뼈가 이렇게 눌려져 있으면 네. 우리 교통사고 나면 차가 이렇게 뒤집히고 그러면 사람을 꺼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다가 소방관 아저씨들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풍선을 이렇게 들려서 차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사람 공간을 만들어 사람을 네, 이렇게 맞습니다. 빼내는데 척추나 이런데 그 눌린 것도 풍선을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을 만든다는 얘기. 그렇죠. 그 이론이시죠. 그렇죠. 늘러붙어 있는 조직을 우리가 띄어서 공간을 네. 만들어서 만들어서 약물 치료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풍선 확장술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동영상을 직접 네. 보고 네, 보면 설명 듣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꼬리뼈를 통해서 바늘이 네. 들어가고요. 들어갈 공간을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고. 요즘에 의사 선생님 모자도 참 멋있어요. 네. 패셔너블 해요. 예. 예, 지금 저것이 우리가 MRI로 확인된 거를 원하는 방향으로 꼬부라질 수 있게 하고 저것이 저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서 부풀려서 이렇게. 풍선이 부풀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MRI로 확인된 부위까지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찾아가면서 우리가 염색약을 넣어서 정확한 위치가 있는지를 보고 그 환자분은 이제 5번 허리와 1번 꼬리뼈 사이 공간 그런 공간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찾아가고 있고 그 병변에 이제 거기서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 나가는 통로입니다. 지금 부위. 네. 그래서 지금 염색약을 넣어서 정확한 위치인지 위치를 찾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부위에다가 풍선을 부풀려서 네. 공간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저 시술법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광범위하게 허리띠 밑에가 이렇게 아픈 최종적으로 아픈 근육도 아프고 인대도 아프고 그런 분들한테도 좀 그 뼈를 이렇게 늘려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이해를 못하는 게 뼈가 주저앉아서 좁아진 거를 뼈를 벌리는 게 아니라 예. 신경 나간 통로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신경이 늘러붙어 있는 거를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시술을 함으로써 디스크 가가 엑스레이상 폭삭 주저앉은 게 넓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공간 안에서의 신경 나가는 통로가 넓혀지는 통로를 겁니다. 넓혀주는 예,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넓혀주면 좀 다른 데가 그렇죠. 좀 덜 아프지 않을까. 예, 그래서 신경이 한번 희망을 워낙 가지고. 이제 좁으니까 너무 좁으니까 신경이 조금만 해도 자꾸 긁혀가지고 그렇지. 신경이 뚱뚱 부는 염증이 생기는 거를 신경이 조금씩 밀릴 수 있는 거. 우리가 손바닥을 딱 고정시켜 놓고 딱딱 치면 아픈데 이게 예. 밀릴 수 있으면 훨씬 더 통증이 덜해지는 원리를 이용한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술법은 나이가 들면서 뼈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예. 이게 협착이 돼 있는 걸 네. 이렇게 올리는 거 수술이잖아요. 예, 이거 예. 나사 받고 예. 왔는데 옆에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꽉 잡고 있는데 조금밖에 건드려든지 네.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공간을 그렇죠. 풍선을 통해 늘려. 신경이라는 건 사실 머리카락 통로만 조금만 확보가 돼도 훨씬 더 통증의 네. 이 경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신경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치료입니다. 아까 네. 전화하신 그 73세 그 저 군인이셨던 아버지 때문에 네네. 전화하신 분 제일 네. 처음에. 그분도 그런 일이 풍선확장술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아까 얘기한 그 신경 공이 좁아져 있는 경우, 그 나가는 통로가 좁아져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치료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풍선확장술. 별게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참 이 신기합니다. 상상력이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 상상했기 때문에 이런 시술법도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럼 풍선확장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신 마취 없이 그냥 곧 바늘 들어가는 자리만 마취를 하기 때문에 국수식 마취고요. 시술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길어도 2, 30분 정도면 충분히 시술이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뭐 국소 마취만 하기 때문에 내과 질환, 고혈압, 당뇨 같은 거를 요즘은 다 갖고 있는데 그런 질환을 가진 사람도 고령자도 가능한 장점이 있고요. 예. 뭐 마취가 풀리는 시간이 뭐 국소 마취이기 때문에 바로 부담이 없이 진행될 네. 수 있으면서 바늘로만 치료하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째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바로 뭐 시술이 끝나고도 활동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약물도 하고 늘러붙는 유착도 모두가 가능한 것이 풍선 확장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요게 좀 중요한데 요 내용을 좀 받고 전화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요 풍선 확장술이 그 적응 대상 있잖아요. 네네. 그 지금 전화하신 분들은 아 나도 저거 적응 대상이 되지 않을까? 바로 요 대목을 네. 가장 관심 갖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저 치료법이 네. 새로 나오긴 나왔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 뭔 상관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풍선 확장술이 이제 적응되는 질환은 아주 심각하지 않은 척추 협착증, 너무 많이 이제 뼈가 자라나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협착증과 척추 수술 후에도 늘러붙어 있는 유착이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고요. 특별한 원인 없이 만성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만성 통증 환자도 유착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째고하는 수술, 내과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수술이 부담스러운 환자의 경우에도 풍선 확장술의 치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저기 보니까 만성 요통이라고 돼 있어요. 네. 만성 요통. 네. 혹시 희망이 좀 있지 않을까? 네. 있습니까? 네. 한번 네. 제가
MRI 사진을 한번 보고 네. 나을 수 있는 길을 찾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렇게 생방송하면서 저도 진단 같이 받는 거죠. 뭐 이게 세상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이렇게 진단 받고 싶고 또 희망 가지고 싶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026676-0124, 026676-0124번이고요. 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예, 허리가 먼저 아팠었는데요. 네, 네. 허리다 누는 주사를 맞고 나서는 그게 덜 아파가지고 몇 년을 그냥 살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 다리가 양쪽 발이 시렵고 발가락이 아파요. 아, 네. 네. 그리고서 종아리 위까지 오른쪽이 한 짝이 더 차다고요. 발이 아프시고 발이 저리고 그리고 이 시리다. 뒤에서 척추 뒤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데가 쉬어요. 시큰시큰하다고 걸으면. 병원에 가보셨어요 혹시 그래서? 네, 갔는데 뭐 수술해라고 몇 년 전에 수술해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래서 MRI나 CT, 네, 엑스레이 이런 찍었었어요. 그때 뭐 병명이 뭐라 그러시던가요? 선생님께서 무슨 병입니다. 4번, 5번 척수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4번, 5번. 네. 예, 환자분은 뭐 지금 걷는 거는 한 5분, 10분 정도는 걸으실 수 있나요? 그 정도도 하기 전에 이제 가다 쉬어야 되나요? 아니, 걷는 건 잘 걸어요. 걷는 건 잘 걸으세요? 잘 걸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이 쥐가 잘 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종아리 가서 쥐가 나고 신경 막 나가는 이거. 통로가 이제 좁아져 있는 거고요. 보통 척추 협착증 환자들은 오래 걷는 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이제 파행이라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수술까지 생각을 하는 건 5분, 10분 정도 걸으면 가다 쉬거나 그런 환자들을 주로 이제 수술 대상으로 잡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비수술적인 치료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진을 본 게 아니라서 협착증의 경우도 그 원인 질환이 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디스크와 동반돼 있는 협착증, 관절증이라고 해서 척추 관절이 커져서 뼈가 자라나와서 통로가 좁아지는 협착증, 불안정증이라고 해서 척추가 이렇게 밀려서 생기는 협착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정증이 있어서 척추가 밀리는 협착증은 시술을 해도 금방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별로 도움은 안 되는데 앞에 말한 두 가지 중에 해당된다면 수술 안 하고 치료하고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검사를 좀 받아보시고 과거에 좀 받고 그랬으면 최근에 나온 치료법은 사실은 없던 시기에 권유를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확인을 해보시고 수술 안 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그러면 우리 같습니다. 어머니께 좀 그 사진을 봐고 확실히 좀 하긴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또 전화하셨잖아요. 네. 아까 제가 제 그 짧은 상식으로는 풍선 확장술이 네, 살짝 환자분 와닿는데 경우에는 조금 그쪽으로 가능성이 좀 높아 그러니까 보입니다. 신경이 눌리니까 다리도 저리고 이게 네. 좀 저기 근데 차갑고 지금 춥고 5분, 뭐 10분 이러는데. 이상 는 걸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직 다리만 확정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리만 저리지 않고 다리만 좀 시원하고 좀 그래도 5분 10분 더 걸으시니까 네. 그렇죠 어머니. 한 20분씩, 30분씩 걷거든요. 그 좀 충분한데 그 다리가 저리고 시리지만 않으면 좀 살 것 같죠. 예. 그러니까 맞아요. 예. 하여튼 뭐 확진은 아니지만 그 뭐 네. 풍선 확장술 한번 조금 이따 우리 어머니 다시 한번 사진 정도만 저희가 보여드릴 테니까요. 네. 우리 어머니는 방송 끝나시고 다시 한번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환자 중심적인 방송을 합니다. 네. 마음이 확 와닿아요. 제가 좀 아프니까. 네. 예. 자, 또 전화가 오셨나요? 네. 자, 근데 지금 비수술적 치료법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꼭 수술해야 될까요? 그 전체 환자의 거의 90% 이상을 수술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한데 10% 조금 안 되는 환자들은 결국은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분이 남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전화 상담했던 것처럼 이제 불안정증이 동반되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만성적으로 병이 생기는 거고요. 지금 이제 수술이 당장 응급으로 필요한 경우가 이제 주로 얘긴데 네. 다리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오거나 다리 근육이 점점 마른다 이런 경우는 운동마비가 온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운동마비는 감각마비와 달리 그 회복이 잘 안 되는 신경입니다. 운동신경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낫고요. 이제 만성적으로 다리 감각이 점점 없어지면서 보행이 힘들거나
대소변 장애가 생긴다는 건 만미증후군이라고 그래서 네. 그 대소변으로 가는 신경이 마비가 생깁니다. 요것도 회복이 상당히 더딘 신경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술 치료를 서둘러 보시는 게 낫고요. 네. 비술적인 치료를 해도 통증이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도 수술적인 치료에 적응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새로 나온 그 척추, 그다음에 요통, 허리 전체 전반적인 이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 한 3가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경막의 부위 마취. 저도 이거 정말 의학 전문기자이긴 하지만 네. 오늘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예. 다른 건 좀 사실 좀 들어봤거든요. 예, 보통 이런 우리가 건가요? 이제 수술을 하면 그 전신 마취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많고요. 이제 점점 더 고령 사회가 돼서 거의 요즘은 이제 90세에도 이제 건강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25년 전에 이제 처음 신경외과 의사가 됐을 경우만 해도 65세 이상은 수술을 안 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뭐 80대 넘은 환자가 수술을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점점 더 동반 내과 질환도 많아서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고혈압, 당뇨 다 있고 스텐트한 환자들도 많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항혈소판지제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 많아져서 이제 전신 마취가 부담스러운 환자들한테 개발된 치료법이 이제 마취법이죠. 그러니까 경막의 부위 마취입니다. 보통 우리가 통증 치료하는 경막의 차단술만으로도 수술을 하는 게 경막의 부위 마취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영상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솔직히 좀 잘 안 갑니다. 네. 경막 외라 그러니까 좀 제가 네. 좀 혼란스럽긴 한데요. 네. 네. 좀 더 지금 공부를 좀 이제 시켜주시기 이 바랍니다. 허리에다가 통증 주사 맞았던 사람들은 익숙한 시술법이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척추 신경을 싸고 있는 신경을 경막이라고 그럽니다. 네. 경막 위쪽에다 경막상이라고 하니까 경막 껍질 부분에다가만 마취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취만으로도 지금 이제 척추가 앞쪽으로 밀린 전방전이증 환자분이신데 그런 환자들한테 저렇게 나사로 고정하는 척추 고정술도 다 할 수 있고요. 네. 환자분이 저렇게 의식이 다 있고 저희가 연세가 꽤 돼 보여요, 예, 저분이. 예, 80대 눈만 넘으신 이렇게, 분이고 배도. 저랑 대화를 하면서 지금 환자분 아프신 게 있는지 그리고 수술하면서 신경 손상이 있는지 발가락 움직여 보라고 하면 환자가 발가락도 다 움직이고 네. 저희랑 대화를 하면서 수술이 가능한 아프진 않은데 네. 소리는 다 날 거 아니에요. 뒤에서 네, 뭔가가 네. 움직이고 있고 네. 이게 아프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그런 소리를 듣기 싫은 경우에는 네. 잠깐 재우는 수면 부위 마취를 같이 섞어서 하기도 하고요. 예, 그럼 우유 색깔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런 네, 거죠. 네. 예, 예. 네. 그렇군요. 경막의 부위 마취 이제 화면까지 경막의 살펴봤습니다. 부위 마취. 예. 오늘 또 하나 배웠네. 네, 네. 그럼 실제로 지금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치료 사례 좀 보면서 설명 또 네. 들어볼게요. 네. 네. 네, 사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막의 부위 마취를 통한 이제 치료 네. 사례입니다. 69세 여자 환자였고요. 좌측에 보이는 수술 전 사진으로는 엉치 통증이 심하고 오래 서 있지 못했던 환자입니다. 네. 수술한 다음에 그 부위를 다 디스크 튀어나온 부위 협착을 깎아내서 통증도 좋아지고 보행도 좋아졌으면서 그 무거운 느낌이 사라져서 호전된 케이스고요. 다음 환자는 이제 80세 남자 환자입니다. 저 위쪽에 보이는 MRI 사진 보면 신경 나간 통로가 2mm 이하로 상당히 좁아져서 신경이 거의 보이질 않습니다. 그의 아래쪽 사진을 보면 신경 나간 통로가 확실히 넓어진 것도 보이고 환자는 수술 전에 이제 거의 200m 이상을 못 걸었는데 수술한 다음에 걷는 것도 편해지고 예. 감각도 네. 들어와서 현재로서는 등산이 가능할 정도로 호전되신 분입니다. 예. 네. 이 전신 마취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줄인 경막의 부위 마취인데요. 부위 마취라 그런지 왠지 좀 수술 후에 회복도 더 빠를 것 같거든요. 네. 예. 실제로도 그런지요? 전신 마취하면 아무래도 이제 회복실에 오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에 비해서 경막에 마취는 그냥 수술 끝난과 동시에 환자가 바로 회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봤듯이 환자가 깨어있기 때문에 심장이나 폐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 수 있고 네. 환자가 불편한 거를 바로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제 양방향 소통이 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마취가 약하기 때문에 마취에 따른 위험성도 줄을 수밖에 없고 의식 회복이 상당히 빠르고 네. 그 통증 주사 아무래도 이게 적겠죠. 개념이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에 통증도 제일 적습니다. 보통 수술하고 나서 그날과 당일이 그 다음 날이 제일 통증이 심한데 이런 치료를 하면 통증이 수술
하고 나서 다음 날까지도 전혀 아프지 않기 때문에 환자가 바로 재활이나 이런 거를 시행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저걸 보니까 마치 제가 한 6개월 전에 치과 치료를 좀 신경 치료 받았는데 거기다 이렇게 마취 주사를 놓잖아요. 네. 주변 부위에다가 한 개도 안 아파요. 네. 정말 두 개도 안 아파요. 근데 그런 거하고 비슷한 원리입니까? 네, 그 그렇죠. 부분에? 그러니까 환자분의 그 통증을 차단을 해놓고도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에도 수술 후 통증이 없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 자, 자, 그러면 그래서 그 경막의 부위 마취 치료 사례 하나만 네. 여러분 또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제가 수술했던 최고령 환자입니다. 94세 분이시고요. 네. 그 강원도에서 오셨는데 이제 저도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수술을 좀 보류했던 환자인데 환자가 이제 너무 많이 아프다고 환자가 요구를 하셔서 그럼 수술 전 검사를 해서 통과를 하시면 저희가 수술을 하겠다고 했는데 94세인데도 건강하셔서 그 허리 아픈 것 말고는 다 괜찮으셔서 뭐 다행히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수술 전에 신경 나간 통로가 좌측에서처럼 꽉 막혀 있는 게 수술하고 나서 통로가 다 넓어졌고요. 환자분은 이제 보행이 거의 못 하시던 분이었는데 수술한 다음에는 그 운동도 병행하고 정상 생활을 유지하시는 상태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요. 자, 아까 사실 그 여러분 제가 방송 전에 선생님하고 좀 상담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 엉덩이 위가 네. 아픈 거. 이게 이제 그 디스크도 좀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는데 아픈데, 계속 아픈데, 이거를 좀 평소에 근육을 강화하고 인대를 강화하는 운동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알려주신 내용 네. 한 두 가지만 좀 알려주시고 좋은 운동법. 보통 우리가 이제 환자분마다 이제 시간도 다르고 할 수 있는 운동의 방법이나 뭐 산속에서 하는데 수영을 하고 그러면 수영장 없는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네.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낫고 네. 수영이 좋다고 해서 모든 수영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평영 저병 같은 허리를 꺾는 수영은 허리에 해로운 수영입니다. 그래서 네. 허리에 좋은 수영은 누워서 하는 배영이나 자유형 네. 이런 게 좋고 요가는 대부분 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운동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순발력 운동, 빠르게 하는 운동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천천히 버티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윗몸 일으키기 하세요. 그러면 윗몸 일으키기 1분에 60번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하고서 배 힘주고 버티는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버텨서 한 15초, 20초, 뭐 능력껏 한 30초 이렇게 버티는 시간을 군대에서 누리시면 얼차례 됩니다. 받는 거예요. 예. 자동차로 한번 해보세요. 따지면 네. 급제동, 급출발 같이 이제 순발력을 요구하는 게 네.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달리기나 뭐 축구의 헤딩처럼 점프하고 충격이 가는 거 좋지 않고 등산을 하더라도 야트막한 흑산 같이 쿠션을 감소시켜주는 흡수하는 데는 좋은데 너무 경사가 심하거나 돌이나 계단이 많은 산은 특히 하산할 때 척추나 관절에 무리가 많이 따르니까 네. 본인한테 맞는 거를 하시고 그런 운동을 할 때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서 주위 근육이 갑자기 놀라지 않도록 준비하시고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의 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척추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이병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